안녕하세요. 워커앤 로터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웨비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미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음 달 6월 7일이죠. 지금 여기 카운트다운 표시된 걸로 보면은 12일하고 8시간 56분.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6월 7일 날 2시로 더하기 한 9시간을 하게 되면 대충 예상하건대 밤 1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노 버전 12 그리고 세임타임 버전 11.6을 출시하는 어나운스먼트 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리 이제 퍼뜨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요 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KDUG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페이스북에 그룹을 찾아가셔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지금 공지사항 쪽에 보시면은 6월 7일 날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한 소식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KDUG 네이버 카페가 있죠.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동일한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에 가서 마찬가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상단 배너에다가 제가 이제 행사 관련한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래서 코리아 KDUG 페이스북 그룹이나 또는 코리아 도미노 유저 그룹 KDUG 네이버 카페에 가셔가지고 공지사항이나 상단 배너를 통해서 다음 달 6월 7일 날 행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미리 이제 아래쪽에 레지스트 나우를 눌러가지고 사전 등록을 하시면 관련된 참여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잠시만요. 아젠다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아젠다 링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6월 7일 날 이제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사전 등록하신 분들에게도 아마 정보는 갔을 것 같고 런치 이벤트에서 키노트 관련된 부분 도미노하고 세임타임 키노트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거 그리고 버전 12와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12일 동안 아마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12일 동안 매일매일 탑픽을 하나씩 이렇게 또 웨비나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거기에도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DUG와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에 워크앳 로터스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전 저희가 이제 진행해 왔던 오늘과 같은 이런 웨비나 정보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두고 있고요. 그리고 짧게 5분 내지 10분 정도 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 구독을 해두시고 찾아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내 말씀 간단히 드렸고요. 오늘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하는 화면이 잠시만요. 제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양쪽으로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커넥션즈 버전 7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툴들과의 어떤 연동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웨비나에서는 커넥션즈 버전 7을 버전 8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리즈로 이어서 2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넥션즈 버전 8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은 확정된 데이트는 아니지만 연말 또는 내년 이제 연초 이렇게 12월 내지는 1월 정도에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템플릿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썼어요.
자, 오늘 웨비나 목차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왜 커넥션즈이고 지금 이 시기에 커넥션즈가 중요한가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커넥션즈의 로드맵을 한번 다시 짚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전 8에 대한 주요 테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버전 8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UX 쪽 사용자 경험이라고 지금 풀이를 해뒀는데 UX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협업 트렌드에 좀 변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표는 부록으로 참고 자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 커넥션즈의 Y Now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할 건데요. 요거는 영문 그대로 좀 뒀어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재택 근무라든지 리모트 워크, 원격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 이전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까지 저희가 봤을 때 기업에서의 직원들, 임직원들의 업무 활동, 업무 패턴이 다시는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교육이나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행사, 이런 것들도 점점 지금은 힘들어진 시기고, 그거를 대체해서 저희처럼 웨비나를 진행한다든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하면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많이들 활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협업의 중요한 요소들이 더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시기고,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툴들의 어떤 사일로, 경계, 뭐 이런 표현들로 지난 이제 커넥션즈 버전 7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일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효율성을 가중시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기업 내에서 직원들을 인게이지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냥 참여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직원들의 참여와 이런 참여로 인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기업 문화의 가장 최우선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의 어떤 대외 환경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기업의 협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부각이 되고, 기업 내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커넥션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기에 커넥션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사용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이제 웨비나에서 커넥션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커넥션즈 간의 어떤 기능 연동 및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커넥션즈에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팀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부각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공동 편집 기능이 연결이 되면서 커넥션즈의 어떤 협업 공간 위에 공동 편집을 통해서 팀원들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정보 자체가 그러니까 전자문서겠죠. 문서 다큐멘트뿐만 아니라 사람, 전문가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활동 관리, 간트 차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을 위한 액티비티 플러스라는 이런 도구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포럼이나 위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커넥션즈에서 많은 이제 협업 활동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터치 포인트는 신규 직원이나 또는 경력직으로 새롭게 조인을 했을 때 이분들의 사전 커넥션즈 안에서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한 온보딩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해가지고 새로
조인을 하셨더라도 이분들의 관심사를 태그로 등록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주변 동료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추천해서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나 또는 커뮤니티 정보와의 네트워킹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온보딩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 또는 조직, 부서, 기업, 단위 어떤 단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커넥션즈라는 툴이 지금 시기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드맵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이 2021년인데 그 이전,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넥션즈 버전 7이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12월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 1월에 패키징을 조금 개선시킨 버전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연말 연초에 출시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은 커넥션즈 버전 7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버전 6.5 또는 버전 6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픽스팩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발전 앞으로 발전 그 로드맵 말씀드리기 전에 버전 7의 주요 기능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0이나 6.5까지는 일단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오늘을 버전 8, 버전 8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현재 최신 버전인 버전 7의 주요 기능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넥션즈 버전 7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가 맞춤형 사용자 경험,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도구와의 연동, 그리고 세 번째가 PDF 문서로 내보내기 기능, 그리고 마지막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은 비기능적인 요소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주요 기능으로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뒤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할 텐데 커넥션즈의 방향성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협업 공간으로 방향성을 잡고 점점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그 커뮤니티 자체가 계속 있었지만 그 커뮤니티를 보다 개선, 향상을 시키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원들이 쉽게 참여하고 쉽게 팀 협업 공간을 만들고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춤형 사용자 경험으로 버전 7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웨비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들 뭐 팀즈부터 시작해서 아웃룩, 쉐어포인트 등등등 여러 가지 오피스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도구들을 커넥션즈와 연동을 하면서 커넥션즈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로 넘어가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도구 내에서 커넥션즈의 컨텐츠를 바로 확인을 하거나 경계를 제거하고 사일로를 제거해서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연동 부분이 두 번째 기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PDF 내보내기는 뭐 딱히 그냥 그 기능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차트로 제가 표시하지는 않았고요. PDF 내보내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커넥션즈 내에서 위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그 컨텐츠를 PDF로 만들어서 익스포트 시키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해서는 아직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점점 그 방향을 가지고 커넥션즈뿐만 아니라 HCL 디지털 솔루션즈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즈에는 사실 이제 커넥션즈 설치 파일이 있고 컴포넌트 팩이라고 하는 부가 기능들을 제공하는 또
이 인스톨하는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커넥션즈는 아니지만 이 컴포넌트 팩은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하면서 원클릭으로 스크립트를 통한 배포가 가능하도록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예전 같으면 며칠씩 걸렸는데 이제 몇 시간 내로 전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요걸로 이제 커넥션즈 버전 7의 주요 기능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요소들을 통해서 사실 지난번 웨비나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참고 자료라든지 링크 이런 것들이 있으니 버전 7으로의 업그레이드 지금 이제 도입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은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전 8로 가면서 제품의 바라보는 방향성, 뭐 로드맵에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품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제 2019년에 출시가 된 HCL 커넥션즈 버전 6.5에 대해서 주요 기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터치포인트, 사이드바, 하이라이트, 게스트 초청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의 기능들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 네 가지의 기능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사용자를 보다 쉽게 참여시키고 사용자들이 커넥션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는 게 주요 테마였고 그게 이제 버전 6.5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버전 7.0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사용자 경험, 마이크로소프트 도구 연동, PDF 내보내기,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러한 부분들의 주요 테마는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활성화를 유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요 테마가 되는 버전 8.0, 버전 8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공을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직 요거는 한글화 시키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새로운 UX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라는 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나오는 주요 기능들은 내비게이션 관련된, 그러니까 메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서치, 검색과 관련된 부분, 업로드 쉐어는 파일 업로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라고 해서 우리 뭐지? 소셜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간단하게 글을 남기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사용성하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결국은 버전 8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주요 기능들이고 이거의 테마는 사용자 경험 UX의 향상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요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션즈 버전 8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업계 최고의 사용자 경험, 협업과 관련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앞에서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리 이제 그 기능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전체 테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사실 영문 그대로를 제가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새로이 재해석한 사용자 경험. 새롭게 디자인한 UX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간단해지고 편해진 검색,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요렇게 세 가지가 주요 테마가 되고 그거의 각각을 아래쪽에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UI, UX, 그러니까 UI가 일단 먼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HCL로 처음 그러니까 HCL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제품들, 도미노, 세임타임, 커넥션즈, 포탈, 뭐 DX 쪽까지 해서 기존의 제품들의 로드맵들을 교육을 받는데 제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커넥션즈의 로드맵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고요. 사실 눈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는 기존의 가지고 있던 UI가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버전
뭐 당시는 아마 버전 8이라고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버전 7이나 버전 8, 9 버전 그러니까 2020년, 21년 정도에 그런 부분들이 출시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 정도 짐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UI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UX 자체가 이제 새롭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 버전 8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검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검색 기능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검색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은 검색 자체의 어떤 그 진입 방식 또는 검색 자체에 관련한 인터페이스가 전면에 내세우게 되고 항상 고정이 돼서 언제나 어디서나 검색을 쉽게 수행할 수 있고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 결과물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넥션즈 내에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UI, UX를 제공하는 부분이 세 번째 주요 테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전반적인 UI의 이 느낌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 UI를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지금 나온 UI가 최종 버전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대략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겠거니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HCL의 디지털 오피스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 UI와도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의 어떤 그 UI를 그대로 PWA 방식으로 해서 마치 로컬 PC에 설치된 모듈처럼 일렉트론 클라이언트처럼 제공을 하는 부분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시는 협업 메신저라든지 뭐 이름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협업 메신저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기존에 제공했던 벌스나 노매드는 아직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고, 또는 same time 이런 부분들이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PWA 프로그레시브 웹 앱 방식으로 해서 로컬 PC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그 UI UX를 많이들 이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즈의 관점에서 내비게이션 자체의 어떤 변화, 내비게이션의 어떤 변화에 대한 사용자 경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상단부터 볼게요. 상단 쭉 보시면 심플해졌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 없어요. 예전에는 상단 부분에 메인 메뉴들이 여기에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왼쪽에 브랜드 로고, 뭐 기업의 로고가 되겠죠. 실제로 공급이 되게 되면, 그리고 브랜드의 이름 또는 회사의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검색창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상단은 상당히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왼쪽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돼요. 왼쪽 내비게이션을 보시면은 기존의 커넥션즈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협업 도구들을 왼쪽 내비게이션에 이제 배치를 해둔 거예요. 홈페이지 쪽, 커뮤니티, 피플, 파일즈, 그 다음 이제 뭐 포럼, 활동, 위키, 북마크 등등등등은 여기 모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쭉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개인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노티피케이션 알림창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커넥션즈의 앱들이 위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커넥션즈가 아닌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가장 가까운 이 연동 부분은 벌스 메인, 그러니까 디지털 솔루션즈의 협업 도구들과의 연동이겠죠. 그래서 커넥션즈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는 벌스 메일이 여기에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는 same time 메신저가 여기에 들어온다든지 또는 same time 미팅이 여기에 들어온다든지 메뉴로서 그리고 그 메뉴를 눌렀을 때 오른쪽 화면에 그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 물론 이제 API나 이런 걸 아마 제공을 해서 연동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즈뿐만 아니라 외부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important to me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사람 얼굴도 나오고 뭔가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콘들도 보여요. important to me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뭐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고 커넥션즈 버전 7까지에서도 그 초기 이제 홈페이지 화면에 상단 부분에 이렇게 사람 얼굴들이 나와 있고 커뮤니티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람 얼굴을 누르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만 보여진다든지 또는 커뮤니티 아이콘을 누르면 그 커뮤니티에서 업데이트된 사항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주로 모아놓고 쉽게 업데이트 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 요 이제 important to me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단 프레임은 상당히 단순화시키고 기존에 제공하던 메뉴 체계는 왼쪽 내비게이션으로 이동하고 important to me라고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은 오른쪽 프레임으로 고정을 시키고 가운데 영역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UI UX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뎁스를 이제 하나 두 개 내려가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홈이나 커뮤니티 피플 파일 이런 메뉴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뎁스 1이라고 하면은 파일즈를 눌렀을 때 그 파일즈 앱의 컨텐츠가 이제 가운데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가운데 부분에 나오게 되고 뎁스 2로 가서 그 파일을 이동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탭 형태로 해가지고 위쪽에 배치를 했어요. 따 별도의 어떤 공간으로 넘어갈 필요 없이 위쪽에서 누르면은 그냥 아래쪽 내용이 바뀌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뎁스 3를 가게 되면 왼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컨텐츠들을 또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쪽 저쪽 컨텐츠를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부분들을 간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커넥션즈 위치에서 어디를 찾아갈 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UI UX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important to me를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important to me가 사용자 아이콘과 그다음 그룹 커뮤니티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업데이트 정보나 커뮤니티 업데이트 정보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아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은 그 사용자 아이콘 위에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메일을 보낸다든지 또는 그 사용자의 비즈니스 카드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이 사용자의 업데이트 정보만 필터링해서 본다든지 뭐 아니면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즈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은 다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되는 내용 여기 지금 가운데 바가 보이죠? 추천되는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쪽으로 옮겨 놓으면 항상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내가 언제나 저 사람이 항상 뭘 하고 있는지 팔로잉을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 놓고 클릭만 하면은 왼쪽 그 본문 가운데 컨텐츠 부분에 그 사람의 어떤 활동들이 쉽게 나타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들을 동작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important to me 바에 대한 내용으로 앞에 이제 UI UX에서 좀 터치를 살짝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검색은 아까 이제 처음 그 상단 프레임에서 간소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심플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검색창 자체만 가운데 커다랗게 배치를 함으로써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색 결과 자체는 이전에 나왔던 모든 컨텐츠, 각각 개별 컨텐츠들, 그리고 소팅이나 필터링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서와 또는 사람과 커뮤니티 이런 구분들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의 태그 정보와 사람 정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색 결과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사실 저희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뭐 책을 구매한다든지 했을 때 보통 온라인 서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냥 여기 검색창에다가 마우스만 클릭만 해도 뭔가 쭈루룩 떨어져요. 보통 저희가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창을 눌렀을 때 이전 검색했던 네이버 검색을 예로 들어도 될 것 같네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이전에 검색했던 기록들이 쭈루룩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 커넥션즈 버전 8의 검색창에서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전에 검색했던 검색어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전에 들렀던 커뮤니티 공간 또는 위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여러 이제 이전에 들렀던 컨텐츠 이런 것들이 쭈루룩 나타나요. 그다음 이제 더 나가서 저희가 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네이버에서도 검색어를 하나 쳐 나갈 때마다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나요? 밑에 이제 검색어에 대한 그 결과물이 미리 쭈루룩 보이는 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커넥션즈 버전 8에서도 텍스트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전체 컨텐츠에서 검색을 할 것이냐 또는 특정 영역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검색어와 관련된 커뮤니티, 검색어와 관련된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시켜서 쭈루룩 떨어져 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순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상단에 커다랗게 배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또는 검색어 필터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검색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보강이 되어져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버전 8의 검색과 관련된 사용자 경험의 향상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공유 및 파일 업로드 사용자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넥션즈가 이제 사용자 간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전파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본인이 커넥션즈 위에서 협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쉽게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유의 대상으로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도 쉽게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공유, 아까 이제 유비쿼터스 공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유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런 사용자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 내에서 보시면은 프레임은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안쪽에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 어디에서든지 간에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콘이 공유 쪽 관련된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뒤에 화면은 프로파일에 대한 화면이지만 위키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다 또는 블로그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를 커넥션즈 내에서 어떤 사람과 공유를 할 것이다. 또는 커넥션즈 내에서 어떤 커뮤니티와 공유를 할 것이다. 커넥션즈 내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프로젝트 팀원들과 공유를 할 것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지금은 아직 이제 뭐 구현이 됐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뭐라고 하죠? 이런 기능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메신저와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HCL이 제공하는 same time하고 연동을 할 것이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하고 이미 연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고 있던 컨텐츠를 팀즈를 통해서 팀즈에 있는 채널과 공유를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인지 간에 커넥션즈에 보여지는 어떤 컨텐츠들도 쉽게 공유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부분도 볼게요. 파일 업로드 부분도 꼭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파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눌러가지고 파일즈 앱 그 화면에 가서 업로드 버튼 누르고 파일 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내가 어떤 정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여기 아이콘 업로드 아이콘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파일 등록하고 태그 달고 업로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홈페이지 UI UX인데, 이전에 이제 제공하던 홈페이지의 어떤 그 UI를 전체 4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카테고리 1번으로 나눈 홈페이지를 사용하겠다. 또는 카테고리 2번으로 나눈 홈페이지를 사용하겠다. 3번, 나는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공하는 4개의 홈페이지는 탑 업데이트, 두 번째가 최근 업데이트, 그리고 세 번째가 발견, 이건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번째가 마이 페이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게 되고, 사용자는 원하는 본인이 일을 하기 편한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상단에 탭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그 카테고리를 누르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UI로 쉽게 변경이 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앞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 내에서 어떤 이동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단 프레임에서 메뉴를 다 없앴고 왼쪽 내비게이션으로 왼쪽 프레임으로 다 보내면서 그 다음 뎁스 2, 뎁스 3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페이지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UI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서도 이전과 달리 탭에 나오는 탑 업데이트, 레이티스트 업데이트, 디스커버, 마이 페이지,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탑 업데이트는 기존의 그러니까 네트워킹과 관련된 사람 커뮤니티 정보들을 타일 형태로 해가지고 UI를 꾸며서 보여줬던 부분을 가져오고 그거를 탑 업데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요게 첫 번째 이제 UI. 그 다음 이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두 번째 바뀐 거는 전통적인 클래식한 타임라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는 사실은 타임라인 방식이 기존의 메인 홈페이지 테마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서서히 바뀐 게 탑 업데이트 방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었던 중이고, 아마 이제 지금 버전 8에서는 탑 업데이트를 메인 그 홈페이지 화면의 UI로 정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시기적으로 협업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디스커버 세 번째 부분은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본인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이 맺어져 있지 않은 우리 사내 기업 내의 모든 직원들의 액티비티 활동 내역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나의 네트워킹에 연결이 되는 사람들만 보는 게 탑 업데이트 쪽이라고 탑 업데이트나 레이티스트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커버 발견은 전사로 확장을 해서 벌어지고 있는 협업의 어떤 액티비티들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이다, 화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이 페이지는 이름에서 약간 좀 느껴지듯이 커스텀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위젯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나는 마이 파일즈를 앞에 놓고 제일 먼저 내 파일들을 확인하고 싶어. 또는 액티비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액티비티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내역들을 보고 듀 데이트가 다가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뭐 또는 내 프로젝트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블로그에 올라오는 팀원들의 글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우선 업무의 어떤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위젯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위치나 또는 우선 이 상위에 노출되거나 하는 것들을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네 번째 이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그 홈페이지의 UI를 선택해서 쉽게 보실 수 있다. 요게 마지막 버전 8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버전 8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이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 이제 서치 검색, 그리고 사용성과 일관성, 그리고 업로드와 공유, 요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UX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 라고 해서 버전 8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버전 8을 넘어서 넥스트, 버전 넥스트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방향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이라고 했을 때는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커뮤니티 안에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또는 버전업이 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커뮤니티의 멤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어떤 그 변경 사항들, 업데이트 사항들을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초기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에 어떤 정보들을 담아서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HCL 디지털 솔루션즈의 어떤 에코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커뮤니티 중심의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그 아젠다 말씀드리면서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협업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실은 HCL 커넥션즈 이전에 IBM 커넥션즈 초창기 시절부터 해서 커넥션즈가 태생 자체는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그 테마가 초창기에 초창기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트너나 여러 가지 조사 기관에서도 엔터프라이즈 ESN, 엔터프라이즈 소셜 네트워킹 도구, 또는 소셜 소프트웨어, 요런 이제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매직 쿼드런트 요런 것들을 보통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ESN이라는 이 사상은 여전히 바탕에 깔려 있지만 협업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저희가 지금 협업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툴을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협업 메신저와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두 가지가 사실 핵심 도구예요. 협업 메신저는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많은 그 업체들에서 중점적으로 이 솔루션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접하기가 좀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드린 이런 커넥션즈처럼 소셜 소프트웨어 쪽에 바탕을 둔 여러 솔루션들인데,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이 수행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버전 8에서 커넥션즈도 버전 8에서는 UI UX를 개선시켜서 강조를 했었고 이후에 출시가 되는 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되 커뮤니티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킬 거다라는 게 좀 전에 이제 발전 방향 로드맵 뭐 이런 거에서 잠깐 터치를 했었고 협업 트렌드 역시 협업 공간 안에서 컨텐츠를 생성도 하고 쉽게 공유도 하고 전문가도 쉽게 찾고 그 전문가 정보도 교환하고 검색도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나의 협업 공간 플랫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협업 공간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는 제가 원래 차트에는 없는 건데 차트 한 서너 개를 추가를 했어요. 한 5분 정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HCL 디지털 솔루션즈에서 데스크탑 환경에서 디지털 솔루션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차트로 요걸 제가 많이 썼어요. 웹브라우저에서만 제공되던 내용들 또는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로 제공되던 내용들을 이제 PWA라는 프로그레시브 웹 앱 방식으로 제공을 해요. 노츠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노츠 클라이언트가 있었죠. 그 노츠 클라이언트를 PWA로 제공하는 게 노매드 웹이라고 해서 금년 이제 6월 7일 도미노 버전 12가 출시되면서 노매드 웹 버전 1.0이 같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이메일은 웹브라우저로 벌스 메일이 제공되고 있었죠. 이는 이미 저희가 벌스 버전 2.0대로 넘어가면서 PWA, 벌스 PWA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아래쪽에 이제 same time 메신저하고 미팅. same time 메신저 이미 버전 11.5에서 PWA로 제공하고 있고요. 미팅 마찬가지 PWA로 버전 11.5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버전 11.6이 이제 6월 7일 날 또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때는 아마 미팅 클라이언트, 데스크탑 미팅 클라이언트가 PWA로 해서 같이 또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치 클라이언트, 벌스 메일, 세임 타임 미팅, 세임 타임 채팅 그리고 오늘 커넥션즈 UI UX 바뀐 거 저것도 이제 PWA 또는 일렉트론 클라이언트로 제공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면서 저희가 이미 작년 말 연초에 발표했던 HCL 디지털 오피스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 어떻게? 지금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PWA로 점점 발전 방향으로 잡아가서 어떤 건 출시가 됐고 어떤 건 이번에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디지털 오피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발표를 했었나요? 디지털 오피스 전략의 사용자 경험으로 해서 이런 비슷한 UI들을 잠깐 언급을 했고 각각의 UI 안에는 보시면 지금 요거는 대충 보면 상단의 검색바 조금 느껴지시죠? 상단의 검색바 왼쪽에 뭔가 메뉴 앱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오늘 제가 커넥션즈 버전 8 소개하면서 보셨던 그 UI UX와의 어떤 심이 테마가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요거는 가운데에 same time 미팅이 들어가 있고 same time 채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안에 보시면은 마찬가지 프레임은 똑같아요. 상단 메뉴, 왼쪽 메뉴 똑같고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미팅에 대한 거 또는 구성원에 대한 거, 파일에 대한 거, 메신저 채팅에 대한 거 또는 업무 투두 타스크에 대한 거. 이런 대시보드도 있고 위에 또 상단 여기 이 내비게이션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파일즈, 뭐 컬래버레이션 도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오피스에 대한 어떤 사용자 경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커넥션즈 버전 8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저희가 이전에 발표했던 디지털 오피스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UX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타스크라는 부분 안에 칸반 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해야 될 거, 진행 중인 거, 작업 완료된 거, 블로킹한 거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커넥션즈의 액티비티 플러스 또는 지금은 이름이 또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투두, 업무 관리 이런 요소들도 또 부각되는 툴이기 때문에 역시 사용자 경험에 들어와 있어요. 디지털 오피스 전략의 UX로.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츠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벌스 메일, 그 다음에 세임 타임 채팅, 미팅, 커넥션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PWA UX로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오피스 전략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웨비나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CL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즈의 로드맵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바로 요런 그림이었어요. 이제 제대로 뭔가 통합이 되고 연동이 되어져서 사용자는 요 공간 하나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그때 이제 느껴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통합된 그림이 나왔고 실물도 연말 연초에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웨비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한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오늘 그냥 방향성 요 차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버전 6.5 2019년 출시됐고요. 2020년 버전 7.0이 출시가 됐고 현재 2021년 최신 버전이죠. 그리고 버전 8.0이 이제 연말 연초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 내비게이션, 서치, 검색,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공유, 업로드 이런 부분 새로운 UX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겠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게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커넥션즈의 제품 전략을 쭉 말씀을 드렸고 지난 웨비나에서 이제 버전 7의 주요 기능 그리고 오늘은 버전 8의 주요 기능과 다음 또 버전 넥스트의 방향성까지 해서 전체 커넥션즈 웨비나 시리즈 2까지 해서 오늘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참고 자료는 여기 링크들이 쭉 있으니까 제가 오늘 웨비나 끝나고 영상과 파일 자료는 같이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6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7일 날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마 그로부터 한 주, 2주 정도 지나서 6월 달 웨비나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할 때 6월 7일 행사 아무래도 밤늦은 시간에 진행이 되니까 그 행사 내용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웨비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웨비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